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딱 2년 뒤에 부의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시나리오인데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돈 어디에 두고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현금이 최고지, 고금리 예금이 안전하지 하면서 은행에 넣어두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 그게 곧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 보고서가 아주 도발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현금 보유 전략이요. 그게 곧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말 그대로 낡은 방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이 모든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부의 대이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금리가 이제 꼭대기를 찍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안전한 곳에 꽁꽁 묶여있던 어마어마한 돈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대규모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장이 좀 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판이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을 일으키는 엔진은 대체 뭘까요? 그 동력의 심장부를 들여다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중앙은행, 특히 미국 연준입니다. 글로벌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나침반은 뭐니 해도 미국 연준이죠. 연준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이른바 연착륙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2026년 말까지 금리를 3.25에서 3.5% 수준까지 내릴 계획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어때요?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죠. 부동산 PF 리스크 터질까 봐 조마조마하죠.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정책의 엇박자, 이게 2026년 투자 전략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 금리는 내려가는데 한국 금리는 그대로 버텨주면 당연히 원화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킹달러의 힘이 빠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똑똑한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JP모건에서도 경고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이제 다시 안 온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이제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우산을 챙겨야 하는 일종의 구조적인 위험이 됐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은행 예금을 탈출한 이 어마어마한 돈들,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이 보고서가 딱 짚어주는 세 가지 핵심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채권입니다. 보통 채권하면 에이, 그거 그냥 안전하기만 한 거 아니야? 하면서 수비수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2026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자 수익은 기본이고 상당한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뭐랄까 강력한 공격수로 변신하는 거죠. 게다가 한국 채권 시장에는요, 진짜 엄청난 호재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WGBI 편입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국채가 세계적인 명품 인증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채 시장의 메이저리그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딱 현실화되면 전 세계의 거대한 연기금 같은 묵직하고 안정적인 돈들이 한국 채권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추천하는 전략이 바로 이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할 때 쓰는 역기, 바벨 아시죠? 양 끝에 무거운 원판을 끼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포트폴리오 한쪽 끝에는 현금처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단기채를 두고요. 다른 한쪽 끝에는 금리가 내려갈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장기채를 과감하게 싣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지는 리츠입니다.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상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리치나 다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질 겁니다. 한쪽은 AI나 이커머스 덕분에 훨훨 날아갈 데이터 센터, 최신 물류센터 같은 신경제 리츠. 다른 한쪽은 점점 힘들어지는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구경제 리츠.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거라는 거죠. 신경제 리츠가 얼마나 대단할지는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1조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AI 인프라에 투자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자,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쓰이겠죠.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지는 바로 배당주입니다. 특히 이건 우리 한국 시장 투자자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얘긴데요. 바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짜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소리 들으면서 저평가 받았던 우리 기업들이 드디어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대로 돌려주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곳은 어디일까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돈은 많이 쌓아뒀는데 주가는 싼 곳들, 바로 금융, 지주사, 자동차 같은 섹터입니다. 여기에 만약 정부가 배당 소득에 세금 깎아줄게 하는 당근까지 던져준다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로 경쟁하듯이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머리 아프게 이론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죠. 그래서 어쩌라고 싶으실 텐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 로드맵을 딱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 4단계 액션 플랜으로 딱 정리돼요. 첫째, 금리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채권부터 사서 지금의 높은 수익률을 꽉 잡아두세요. 둘째,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데 특히 밸류업 수혜가 기대되는 저PBR 고배당주 위주로 담는 겁니다. 셋째, 리츠는 이것저것 보지 말고 AI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에 집중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10% 정도는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험을 들어두는 거죠. 간단하죠? 그리고 바로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2026년 추천 포트폴리오인데요. 보세요. 국내 채권과 배당주를 각각 30%씩 가장 핵심으로 가져가고요. 성장의 엔진으로 리츠를 20%,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을 위해 선진국 채권과 금 같은 대체 자산을 10%씩 까는 겁니다.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셔도 2026년 부의 대전환에 대비하는 훌륭한 청사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리스크가 따라붙죠. 이렇게 다 좋아 보이기만 하는 장밋빛 시나리오가 혹시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숨겨진 위험, 그 사각지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합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끈질겨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최악의 상황. 둘째, 갑자기 어디선가 전쟁이 터지는 것 같은 지정학적 쇼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바로 탄소 리스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2026년부터 유럽연합 EU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을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우리나라 핵심 수출 기업들이요. 갑자기 수천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그냥 갉아먹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숨겨진 비용인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의 거대한 강줄기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휩쓸려 떠내려 갈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서핑보드에 올라타서 멋지게 파도를 즐기며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파도에 휩쓸리는 쪽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는 쪽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디에 서 있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